창조는 전에 없었던 것을 최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범주가 아닌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가장 먼저 일일째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피조물들이 서로를 비추며 인식할 수 있는 태초의 환경이 됩니다. 6일째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창조 사역을 쉬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체 주기를 설명하기도 하며 현재에도 밝혀지고 있고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들에 감탄하며 우주 질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조론은 우연이 아닌 창조주의 설계에 강한 긍정을 갖습니다. 창조주의 창조 앞에서 무한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창조론이 더 현실적이며 그 앞에 숙연해집니다. 과학에 있어 물리세계의 창조 여부를 고찰할 때에 열렬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어도 어떤 개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량은 외부와의 열의 출입이 없는 한 일정 불변이며 외부에서의 열의 출입이 있을 때는 그 열의 양만큼 에너지가 늘거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저절로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언제나 일정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어느 날 아이작 뉴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과학적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이 과학적 법칙 만유인력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에 항상 등장하며 뉴턴에게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발견이 되었습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그 후손을 실제로 서울대 수원수목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뉴턴의 고향인 영국 링컨셔 가수원의 일대송 가지가 1937년 이스트몰링 과일연구소로 보내져 이대손 나무로 자라났고 크리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뉴턴의 사과나무 4대손을 기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뉴턴의 사과나무의 후손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마다 뉴턴이 영감을 얻은 그 사과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사과는 여전히 사과로서 존재하고 뉴턴의 사과도 마음과 정신 속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은 상징성이 갖는 놀라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과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영감과 자극일 때 체험을 위해 그 사과를 직접 높은 곳 위에서 땅 아래로 일부러 내던지며 깨지는 사과를 보는 것은 가해 보이기도 하고 제외하여 예외로 두고 싶은 시도이기도 합니다. 던지는 것은 일부러 과하게 하는 인위적인 행위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음보다 더 커지게 되고 먹는 것인데 아깝다라는 실생활적 생존의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유는 그런 인위적인 상황에는 자연에서 자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사과를 목격하는 그 운명과 같은 순간이 이미 배제시켜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을 거친 무엇이 아닌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못하는 어느 찰나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신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느낌을 배가시키기도 하며 영감의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누군가에게는 분명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손에 쥐어진 사과를 바라볼 때면 내 손 안에 있기에 마치 창조주가 된 느낌도 아주 잠시 들 수 있지만 그 사과를 맛있게 먹어 제 뱃속으로 사라져가는 사과는 더 이상 뉴턴의 사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먹는 욕구가 뉴턴의 사과를 앞지른 채 이내 다 먹고 소화한 후 화장실에서는 여지없이 피조물의 자세를 여지없이 피조물임을 순전하게 현실적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신체와 정신으로
온전히 느낍니다. 혹여 피조물의 자세를 넘어 계속 창조주의 역할을 하다가는 결국 무능이 드러나는 최후의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있어 창조의 영역은 마치 잠시 창조주의 시선을 느껴보는 순간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란 전에 없었던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인 창의적이라는 단어보다 그 주장하는 바가 더 섬세하게 와닿습니다. 새로움을 넘어 정체성 자체를 처음인 것으로 창조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전의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영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 되는 숭고한 가능성의 자리, 바로 탄생의 순간으로 나의 존재를 기억해야 함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존재를 기억함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는 마음의 계획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겸손의 틀을 견고히 하며 그 뼈대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유레카를 외치는 기쁨의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시선을 느껴보는 바로 그 순간을. God bless you.